들어가시죠. 이희동 의원의 동네방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1층 카페입니다. 사랑방이에요. 동네 사랑방. 지금은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한번 층별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층은 원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비어진 거고, 4층은 이제 회의실이에요. 보다시피 저쪽에 회의실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빈 공간일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공유 부엌이에요. 실제로 이제 지역의 돌봄이나 할 때 부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새마을 분여회나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부엌을 사용해가지고 돌봄으로서 반찬을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곳이죠? 예, 여기는 상상나루의 3층이고요. 아까 우리가 1층에 있었다가 2층은 키움센터에서 건너뛰었는데, 이 3층은 지금은 아마 어떤 곳으로도 활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는 도시재생 만들었을 때는 암사동에 있는 가죽센터들, 가죽 작은 공방들이 많았는데, 그 공방들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공방들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의 제품들을 여기서 가져놓고 전시하고 판매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안 됐죠.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강동 1호점 상상나루의 키움센터입니다. 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대상이라고 하면 키움센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좀 전방위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이제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갈 곳이 없으면 이런 키움센터에 와서 아이들이 보호하고 있는, 돌보는 곳이 키움센터고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강동 1호점은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눌리고 있네. 잠겨있네요. 여기서 도시계획과가 몇 명이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무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아니면 왔다 갔다 뭐 출장을 한다거나 실제로는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끝나고 나서 도시재생을 앵커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서울시의 마스터 플랜이 없었던, 혹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단절되면서 이제 생긴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어쨌든 다음 시장이 바뀌면 이런 도시재생의 앵커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보면 여기 창신, 숭인, 장이, 신촌, 해방촌, 가리봉, 성수, 이게 다 지금 서울시 유명한 도시재생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강동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도시재생을 했던 첫 사례인데 그렇게 모범적으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어쨌든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 의원이 되면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시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간의 주체가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몇 개 작은 업체들이 와서 이용을 했는데 또 여의치 않아서 나간 걸로 알고, 현재는 비어 있고 때문에 지금은 강동구청의 도시계획과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동네에서 이 공간을 쓰겠다고 하면은 대관 신청을 하면 빌려주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제가 2023년 7월 달에 이제 의원 되고 나서 1주년 기념으로 이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잔치를 했었던 공간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공간의 가장 좋은 활용법은 뭐가 있을까요?
1층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암사 활동이 굉장히 낙후된 다세대 주택 주거지다 보니까 동네 사랑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밑에서 카페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뭐 우리가 꿈꾸었던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마을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을 기업을 만들면 이 공간이 기업 뭐 사무실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회의실이나 아마 4층을 올라가면 회의실이 그대로 있을 건데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죠. 이 장소를 소개해주고 싶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첫 번째 장소로 이 장소를 꼽았는데요. 어쨌든 암사 1동에서 구의원을 했던 입장에서 제일 소개시켜줬던 이유는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역 자산인데 안타깝게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면 가장 할 일이 첫 번째로 있는 곳이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주민들이 이 공간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의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조를 했던 입장에서 갖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단절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그 한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구의원 혹은 뭐 시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구의원으로서 활용은 하기 어려운 건가요? 구의원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거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 부서를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부서나 구청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민자치회나 혹은 이제 협의체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협의체는 유야무야 사라졌고 주민자치회만 남았는데, 주민자치회는 이 공간 말고도 이제 자치회관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 이 공간은 지금 버려져 있는, 예전 같았으면 주민자치하고 상관이 없는 뭐 협의회나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사업을 했을 텐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가 사정화되면서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주체들이 이제 주민들로부터 발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 이 공간에서 만났던 주민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이 공간에서 만난 분은 아니고요. 이 공간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우선택 대표도 있었고 안선영 대표도 있었고, 이 공간에서 만났던 인연 중에서 이제 김선복 회장님이라는 분도 계셨고, 지금 암사일동 주민자치 회장을 하고 있는 이영렬 회장님도 이곳에서 지하에 가면은 이제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통키뮤직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인연을 맺고 지금은 주민자치 회장과 구의원으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더 살기 좋은 암사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암사동, 특히 암사 1동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간직한 화곡동하고 가장 비슷한 모습이에요. 다세대 주택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재래시장도 옆에 큰 시장이 있고 사람들의 온정이 남아있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곳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공간인데요. 그런 암사동을 저는 응답하라 1988, 응팔에서 쌍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온기가 오고 가는 곳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요. 물론 2000년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모아내는 힘이 공간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통합 돌봄인데,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그런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이 상상나루레를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이나 지역 공동체의 경제, 그런 조그만 소소한 경제들도 이 공간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먼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시동 의원의 동네방네.